네, 자기장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1번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자기장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자기장에 대하여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자석 주변에서 어떻게 자기력이 작용하느냐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막대 자석을 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존재하는데 이때 주변에 뭔가 물체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받게 될 거 아니야. 물론 자석끼리는 밀어내는 힘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자석의 힘을 받는 공간 자체를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자기장이 세냐, 또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냐, 이런 걸 첫 번째로 따졌었는데, 먼저 이 자기장이 가장 센 곳은 그냥 쉽게 자기력이 제일 센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기력이 제일 세다라는 건 뭐냐면, 자석 주변에 뭔가 물체가 붙을 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붙어? 그쵸? 당연히 이 자석의 끝부분에서 제일 많이 붙거든요. 클립 같은 거 붙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자석의 양 끝에서 물체가 제일 많이 붙으니 여기에서 자기력이 제일 세고 자기장도 제일 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끝부분에서 자기장이 제일 세고 중심부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따져줄 때는 뭘 사용했냐면 나침반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나침반에서 N극 바늘도 역시 마치 지가 자석인 양 행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N극 바늘은 S극 쪽으로 끌어당겨지고 N극 쪽으로는 밀어내는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N극 바늘을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면 자석의 N극 쪽에서는 밀려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N극이 이렇게 왼쪽 방향을 향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S극 쪽에서는 S극 쪽으로 끌어당겨질 거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왼쪽 방향을 향하게 될 거거든. 예를 들어 나침반이 위쪽에 있다고 치면 이때는 S극 쪽을 향해야 하니 오른쪽 화살표 그려주시면 되고,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S극 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침반의 바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의 바늘을 모두 다 우리가 연결을 해 이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력선 같은 경우는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시고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번이요. 양쪽 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양쪽 끝에서 자기력도 세고 자기장도 세다라고 이야기했었네요. 니은번 보시면 자기장 속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 방향이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정의합시다. 그 다음에 디귿번,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도선에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거나 아랫방향으로 흘러. 그러면 그 주변에 반시계 또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는 것을 발견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문제를 풀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기력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그렸었는데요. 자석의 주변에다 N극이랑 S극이 있으면 이제 여기다 주변에 나침반을 놓는 거야. 그러면 나침반의 N극 바늘이 각각 이렇게 N극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텐데요. 물론 N극에서는 밀려서 왼쪽을 가리킬 거고, 그 다음에 S극 쪽을 향하게 될 거고, 위쪽에서도 S극 향하고 아래쪽에서도 역시 S극 쪽으로 향하는 이런 N극 바늘의 위치를 볼 수 있었거든. 이때 이 N극이 가리키는 모든 방향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연결한 것, 이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력선을 계속 연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자기력선이 좁을수록 우리 자기장이 세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 이때 우리는 N극에서 이 화살표가 왼쪽을 향하고 있으니 자석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S극 쪽으로는 화살표가 자석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오는 방향, S극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표현해야 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직선 전류는 이렇게 직선인 도선에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의 자기장이 반시계 또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거든요. 이때 이 자기장은 원의 형태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간격이 좁은 곳일수록 자기장이 세다라고 이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중 한 지점에다가 접선을 그려. 그러면 이 접선이 곧 뭐의 방향이라고 했냐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끝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원형전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형전류는 이렇게 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원형 도선에 오른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왼쪽으로 전류가 나온다 라고 칩시다.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네요. 이때 우리는 전류가 자기장이 주변에 형성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도선을 기준으로 위쪽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일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 표시해 주시고, 이 원형 도선의 중심 쪽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 기호 표시되어 있는데요. X 표시로 표시한 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의미고, 이렇게 점 표시되어 있는 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때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하실 때는 전류의 방향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맞추시고 도선을 감싸면서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위쪽에서는 이 화면 속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돌아서 내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자기장 같은 경우는 원형 내부에서 이 도선에 가까운 곳일수록 당연히 자기장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부로 올수록 자기장은 점점 작아지겠죠. 이 바깥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도선 주변에 있을수록 자기장은 클 텐데, 점점 멀어질수록, 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자기장도 세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은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류가 클수록 자기장이 커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원형 내부에서 자기장은 균일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선에서 가까울수록 자기장 크고, 도선에서 먼 중심부로 갈수록 자기장이 약하다 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보시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자기장의 세기도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전류가 커지면 자기장도 당연히 커지는 값입니다. 디귿번 보시면 반지름이 클수록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작아지죠. 왜냐면 우리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진다는 건 도선이 점점 이렇게 커진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중심부는 도선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장은 감소한다 라고 표현하셔야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직선 도선 A, B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위치 잘 봐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보통 전선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전선의 윗부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선의 윗부분을 아래로 내려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A와 B의 같은 세기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B의 전류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윗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점 표시할게요. 다시 말하면 전류가 위쪽으로,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쳐다보면 내 쪽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이다 라고 설정을 할 수 있잖아. 그러고 나면 A 주변에도 자기장 형성되고 B 주변에도 역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QR, 그 다음에 사이사이 거리는 모두 다 같다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네요. 우리는 이렇게 A와 B의 전류의 방향을 첫 번째로 형성했으니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A 주변에다가 자기장을 그려보고 B 주변에다 자기장을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먼저 A 거 먼저 그릴게요. 이때 전류는 엄지손가락으로 맞추기로 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A에서 전류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으니 엄지손가락을 내 쪽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돌리는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 네 손가락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반시계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데, 얘도 전류가 역시 나를 기준으로 나오는 방향이야. 그럼 엄지손가락을 내 쪽으로 해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돌려. 그랬더니 얘도 네 손가락이 반시계 방향을 하니 요런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되네요. 그리고 나서 기억번을 먼저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Q에서 요 지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A 거를 기준으로 먼저 하면, 이거 동그라미 지울게. A 거를 기준으로 하면 A가 요렇게 돌았기 때문에 이 Q 지점에서 윗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돌았으니까 윗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텐데,
B에서는 Q 지점에다가 접선을 그리면 B에 의한 자기장은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A에 의한 자기장은 윗방향, B에 의한 자기장은 아랫방향인데 둘 다 거리가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겁니다. 왜냐면 거리가 같고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상쇄돼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P와 R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볼게. 먼저 P입니다. P에서는 A에 의하여 똑같이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건데 이렇게 반시계 동그라미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P 지점에서 아랫방향 향해요. B도 마찬가지야. B도 역시 반시계 방에 이렇게 큰 동그라미 그릴 거니까 B도 P 지점에서는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P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아래인데 똑같은 자기장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R에서는 B에 의한 거 이렇게 반시계로 도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A 거 역시 반시계로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A에서도 역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R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윗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P와 R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력선, 자기장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디귿번에 보시면 A를 중심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진다라고 표현했는데 A를 중심으로 그려진다는 건 A와 B에 의한 자기력선이 A 주변에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죠. A에서만 자기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B에서도 그려지니까 A 거 그려주시고 B 거 그려주시고 A 거 그려주시고 B 거 그려주시다가 결국에는 얘네가 같은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장도 이렇게 같은 합쳐지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A를 중심으로 원이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도선이 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 각각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0초일 때 각각의 전류를 IA, IB라고 놓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그냥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뒀어. 근데 A 쪽으로 흐르는지 B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는 몰라. 근데 A 같은 경우는 반시계로 전류가 돈다라고 이미 그림상에 그려져 있고요. 이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점점 크게 할 거래요. 그랬더니 O 지점, 이 원형 도선의 중심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라고 문제 말미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는 건 이 중심부에서 형성되었던 자기장이 작아지다가 0을 찍고 다시 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할 때 A는 이미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이라고 치자. 그러면 A도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면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도 역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거든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형성하냐면 어떻게 찾냐면 예를 들어서 이 도선에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치자. 그러면 원형 도선일 때는 솔레노이드처럼 내 손가락을 전류에 놓고 맞추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맞추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기준으로 나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원형도선이 있을 때 이번에는 전류가 반시계로 돌잖아? 그럼 내 손가락을 이 전류 방향에 맞추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내 손가락이 여기를 이렇게 향하겠지?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기준으로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때는 원형도선 중심에 들어가는 자기장 형성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점 표시가 나오는 방향, X 표시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좀 전에 봤던 그림으로 갈게. B요. 자, A를 기준으로 A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 중심부에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됐어. 그런데 B가 역시 A 방향, 소문자 A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면 B에 의해서도 중심부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둘의 전류 방향이 같으므로 이 중심부에서 자기장의 방향도 같아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 중심부에서 계속 커지기만 할 거예요.
왜냐면 방향이 같으니까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졌다가 커졌대. 그랬다는 건 B의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이 아니라 B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라고 이미 정했고, B가 B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번에는 손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잖아, 내 손가락을. 그러면 B에 의한 중심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심부에서는 A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 형성, B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 형성, 그러면 얘네들이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쇄된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이 A의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세기가 작아져서 0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A의 전류가 빡 하고 커지면 A의 자기장이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B의 전류가 셌어.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압도적으로 컸던 거야. 그래서 A의 전류를 자꾸 키우다 보면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약해져. 그러다가 완전 상쇄돼서 0이 된 거지. 그런데 A의 전류를 더 많이 증가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A가 B를 능가해버려서 A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자기장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본 보시면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다. 맞는 내용입니다. A와 B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원형의 중심 이 O 지점에서는 점점 작아졌다가 커졌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0초일 때의 속력 각각 IA, IB라고 얘기했었는데요. B의 전류가 먼저 컸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중심부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더 컸다가 들어간 자기장이 점점 작아졌다가 0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A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점점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0초일 때 도선의 중심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0초일 때는 B 전류가 더 세다고 했어. 그런데 B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 아니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도선이 P랑 Q가 있습니다. 그런데 P랑 Q가 서로 수직으로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P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Q는 어디로 흐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P랑 Q 주변에 A, B, C, D 점을 찍었는데 각각 P로부터는 2씩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Q로부터는 3씩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상의 주요한 단서 A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P에 흐르는 전류와 Q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IP, IQ라고 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라고 되어 있으니 A 지점으로부터 자기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먼저 A 지점에서는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이 같으면 될까 안 될까? 그쵸, 서로 반대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반대인 자기장을 빼서 상쇄시켜서 0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Q로부터 A, B, C, D 지점에 자기장을 먼저 모두 다 표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P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P 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B와 D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 표시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A와 C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P 도선의 왼쪽 부분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A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0이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Q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Q에 의해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Q의 전류는 왼쪽으로 흘러야 돼? 오른쪽으로 흘러야 돼? 그쵸?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을 전류에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 Q 도선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이려면 전류가 왼쪽으로 흘러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에서는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는 거나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렇다면 A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 형성,
Q로 인하여 B 지점에서도 역시 들어가는 자기장 형성. 그 다음에 반대로 Q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에서는 돌아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에서는 나오는 자기장 형성, 이렇게 A와 B의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급번을 먼저 봐주시면 D급번에서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방향이라고 했으니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역번 볼게요. 기역번에서는 P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Q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뭘 가지고 비교할 수 있냐면 A 지점의 자기장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A 지점에서는 P로 인한 자기장과 Q로 인한 자기장을 서로 뺐을 때 0이 나와야 하거든. 다시 말하면 P와 Q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장은 거리에는 서로 반비례하고 전류에는 비례한다 라고 했으니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P 거요. P는 A 지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R자리에다 E 대입. 그 다음에 P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IP라고 했으니 IP 대입. 이거랑 그 다음에 Q에 의한 자기장, Q로부터는 3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R자리에다 3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전류 자리에다 IQ 대입하시면 되죠. 아까 우리가 P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 했으니 아래 2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P에 의한 자기장이랑 Q에 의한 자기장이 같아야 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식 푸시면 3 IP는 2 IQ 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반대로 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B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B 봅시다. B에서는 Q에 의한 자기장 들어갔거든요. Q에 의한 자기장 역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에 솔레노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솔레노이드에도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가 마치 지 자체가 자석처럼 행동한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자기장은 역시 전류에 비례한다 라는 건 기본적이고요. 이 솔레노이드에 큰 전류가 흐를수록 자기장이 그대로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솔레노이드에 이 코일이 감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감은 수가 많을수록 역시 자기장도 커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기준으로 양쪽 P 지점과 Q 지점에 자기장 측정 장치를 두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솔레노이드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을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Q 같은 경우는 솔레노이드 기준으로 D 지점에 있고 Q는 ED 지점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표를 보시면 이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각각 다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P에서 측정된 값을 자기장을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기장은 거리가 일정하다면 전류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솔레노이드를 기준으로 P의 위치는 바뀌지 않잖아. 그래서 P에서 측정되는 자기장은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자기장도 당연히 비례하여 세질 겁니다. 그러면 I일 때 자기장이 비례. 그러면 자기장이 2배가 됐으면 전류도 당연히 2배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4배가 됐으면 당연히 자기장도 4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기억 니은 내용이에요. EI, 그 다음에 삽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D급번이요.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이번에는 Q에서 측정한 값이래.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P에서는 B만큼 측정이 됐대요. 그러면 Q에서는 얼만큼 측정되냐? 이걸 질문했는데 Q는 솔레노이드 기준으로 2배만큼 더 멀리 있어. P보다. 그러면 자기장이 B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당연히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B보다 낮게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도 낮게 측정이 돼요. 무조건 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은 작아지거든. 그래서 D급번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내용이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솔레노이드 A, B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이 P와 Q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P와 Q 전원 같은 경우는 둘 다 전류의 방향이 같은 거 알 수 있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때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같다라고 문제상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와 B 솔레노이드에서 역시 가문수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A와 B의 가문수를 둘 다 대문자 n번 감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B 같은 경우는 D만큼의 길이야. 거기에 총 n번만큼의 횟수가 감겨 있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총 ED의 길이에 역시 똑같이 n번만큼의
가문수가 있는 거거든. 이때 우리는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은 가문수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우리가 소문자 n으로 쓴 이 가문수는 정해진 길이에 더 많이 감겨 있을 때 자기장이 더 세집니다 라는 의미예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a와 b로 이 소문자 n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a 같은 경우는 이 d만큼의 길이에 대문자 n번만큼이 감겨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d만큼의 길이에 역시 n번만큼이 감겨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긴 길이에 같은 가문수가 감겨 있더라도 긴 길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문자 n이 좀 더 작다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똑같이 가문수가 같더라도 a는 긴 길이당 감겨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덜 형성됨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한번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번부터 봅시다. 자, 기억번에서는 자기장이 세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Q만 닫았을 때랑 P만 닫았을 때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Q는 B에만 전류가 흐르는 경우, 그 다음에 P는 A에만 전류가 흐르는 경우입니다. 둘 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요. 이때 자기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장은 NI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N 같은 경우는 가문수가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더 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D분의 대문자 N으로 쓸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D분의 대문자 N이라고 쓸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B에 같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더 세게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에 연결된 것이 Q이기 때문에 Q만 닫았을 때 자기장이 더 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는 P와 Q가 모두 닫혔을 때와 그 다음에 P만 닫혔을 때 몇 배 차이가 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둘 다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그 다음에 감겨있는 방향이 같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자기장의 형성 방향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장의 형성 방향은 잠시 후에 우리가 따지더라도 크기만 일단 생각을 하면, B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 B에서는 D분의 N,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 I를 곱해주시면 요만큼이 자기장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A도 마찬가지로 2D분의 N, 여기에다가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 I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P와 Q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한 값과 같겠지. 그래서 P와 Q가 둘 다 열려 있으면 얼만큼씩 형성되냐면 2D분의 3 N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얘를 뭐랑 비교하라고 했냐면 그냥 P만 연결되어 있을 때랑 비교하래. P만 연결되어 있을 때는 A에만 연결이 됐을 때거든. 그렇다면 A에만 연결된 거 D분의 NI라고 쓸 수 있잖아요. 딱 봐도 두 배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어요. 디귿번 보시면 자기장의 방향을 이제 따져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솔레노이드에서는 네 손가락을 전류에 맞춰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으로 두기로 했거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잘 따져주시는데 그림 잘 봐봐. 자, 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감은 방향을 잘 보시면 이쪽으로 전류가 올라가서 이렇게 돌거든요. 뒤로 올라와서 앞으로 내려와요.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전류가 올라가서 앞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뒤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류가 뒤에서 앞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거든. 그래서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형성되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디귿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네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솔레노이드 문제이고요.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솔레노이드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라고 얘기했었고, 마치 이 솔레노이드 자체가 자석처럼 행동한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류 표시 한번 해주면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전선에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체크하시면 뒤쪽으로 올라와서 앞쪽으로는 내려가는 이런 전류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오는 쪽에다가 우리의 네 손가락 손톱을 맞춰 주시면 전류는 아랫방향,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고 그에 대하여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됨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네 손가락이 전류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자기장에 화살표 있는 쪽, 다시 말하면 이 오른쪽에서는 자기장이 나오고 있거든. 우리는 자석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을 N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솔레노이드의 왼쪽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잖아. 우리가 자석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은 S극 쪽이라고 표현했었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자기장에 화살표 꼬다리 있는 부분, 뾰족한 부분이 N극, 반대편이 S극이라고 우리가 알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임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레노이드 왼쪽에다가 자석을 놨는데 N극을 가까이 놨어. 근데 좀 전에 솔레노이드의 왼쪽에는 S극을 형성한다 했잖아요.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당연히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요. 기억번 볼게요. 자석은 솔레노이드로부터 당기는 힘을 받는데요. 이거 맞는 내용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 지점에서 솔레노이드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따지라고 했는데 O 지점은 여기야. 내가 지금 점 찍는 여기야. 여기는 솔레노이드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S극이라고 했잖아. 이 O 지점에서는 솔레노이드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X방향, 오른쪽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자석이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가 자석에 작용하는 힘, 이거 주어와 목적어만 바뀌었거든요. 작용, 반작용이죠. 따라서 크기는 같습니다. D급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AB 도선이 있어. 그런데 이 AB 도선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그 다음에 PQR은 X축상에 놓여있는 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R 지점 같은 경우는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 사이 이 부분 의미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0인 곳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A는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 문제상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B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따져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AB 사이에 자기장이 0인 곳은 없대.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같아야겠죠. 왜냐면 서로 반대라면 서로 상쇄돼서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해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똑같이만 만들어주시면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A는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맞춰주시고 네 손가락으로 자기장 돌려주시면 되는데 A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인 것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에 의한 자기장도 역시 들어가야만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없는데요. B에 의해 왼쪽 부분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장 B 전류가 올라간다고 치자. 그러면 왼쪽 부분에서는 나와야 돼. 그런데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치면 엄지손가락 아래로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왼쪽 부분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게 아마 D급번에 있을 거예요.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Y방향이다. 마이너스 Y방향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기억번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기억번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는 Q와 R에서 어디에서 크냐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R 지점 같은 경우는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있대. 그러면 얘네들 둘 다 1만큼의 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기장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직선도선에서 자기장 같은 경우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서 R 지점 거를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A를 기준으로 A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전류의 세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로부터도 역시 1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는 똑같이 I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같으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R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2I만큼이에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Q 지점에서도 똑같이 자기장의 식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Q는 A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X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식을 세워주시면 먼저 A 거 A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X분의 I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역시
자기장도 같으니까 더하기. B로부터는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체 2 빼기 x만큼을 빼주면 이만큼의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이 2-x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Q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예요. 그러면 식정리 한번 해주시면 x 그 다음에 2-x라고 쓸 수 있고, 여러분들 통분 한바탕 해주시면 위쪽에 2i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Q지점에서의 자기장 얘랑 R지점에서의 자기장 얘랑 누가 더 크지? 이걸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R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지정을 했잖아. 그럼 x는 그보다 작은 수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x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해봐. 다짜고짜 대입해서 계산 한바탕 합시다. 그러면 아래 게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 4분의 3이네요.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대입하시면 3분의 8i가 나오거든요. 3분의 8i는 2i보다 큰 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보다는 Q에서 자기장이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에서 보다 R에서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려요. Q에서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P는 여기입니다. 얘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냐면 A랑 B의 전류의 세기가 같은데 A랑은 가깝게 있고 B랑은 멀리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A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 오른쪽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갔고 왼쪽에선 자기장이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P 지점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네요. 나오는 방향이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1번 전자석 기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자석 같은 경우는 솔레노이드가 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면 얘가 마치 자석처럼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물체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기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던 자기력,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지기도 한다 라고 했거든. 그걸 이용하여 물체를 옮기는 기계를 우리가 기준기라고 표현을 했죠. 기억, 니은, 디귿 간단하니까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전자석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흘러야만 솔레노이드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맞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영구 자석을 이용해도 물체를 들어 올리고 내려 놓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자석 같은 경우는 물체를 끌어당길 수는 있어. 그래서 끌어올려서 어딘가에다 놓는데 내려놓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석은 그 끌어당기는 힘을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크면 당연히 자기장도 커지거든요.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 가문수와 전류의 세기에 자기장이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무거운 물체에 들어올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기억 디귿 3번이네요. 자, 12번은 초인종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초인종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초인종을 보시면 벨이 있고 공이 있어. 그 다음에 맨 이쪽에 보시면 스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전자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전자석이라고 써 있으니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구나.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지, 또는 밀어내기도 하겠지,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초인종을 눌러. 그럼 스위치를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자석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전자석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장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금속판을 잡아당기게 돼요. 그러면 금속판이 전자석 쪽으로 끌려가면서 이 금속판에 달려있는 공이 벨 쪽으로 끌려가며 벨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벨이 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공이 벨을 치는 그 순간에 역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금속판의 접점이라는 거, 이렇게 접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접점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다시 벨이 끊기는 그러한 원리로 초인종이 울리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3번도 스피커거든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림을 보시면 자석도 있고 코일도 있거든. 그러면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스피커는 우리가 전기 신호를 다시 소리로 바꿔주는 기계다라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 전기 신호를 그냥 흔히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류가 어디에 흘러야 돼? 도선에 흘러야 되잖아. 그래서 이 그림에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입력이 되는 거고, 그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기면 그 자기장과
자기장과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자석 사이에 자기력,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자석이 밀리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며 진동을 할 거거든. 그게 함께 연결된 진동판을 진동시켜 다시 소리로 변환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기 신호는 교류라고 해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바뀌는 이런 전류를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 건데 그 전류의 방향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의 형성 방향도 계속 바뀌겠죠. 그럼에 따라 자석을 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진동시켜 진동판이 움직여 결과적으로 소리를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시면 도선이 PQ 두 개가 놓여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전류는 둘 다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우리가 그냥 한 번에 I0라고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명확히 알 수는 없네요. 그 다음에 자기장을 어디에서 측정할 거냐면 O 지점, 여기 내가 지금 점 찍는 여기에서 자기장을 측정을 할 건데 이 O 지점은 Q로부터는 D만큼, Q로부터는 ED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O 지점에서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P는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P에 의해 O 지점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전류에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려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부분에서는 손톱이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P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 형성되는구나. 그 다음에 Q에도 마찬가지로 전류는 똑같이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 손가락 4개 돌려주시면 되는데 Q를 기준으로는 왼쪽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Q 때문에는 나오는 자기장 형성이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O지점에서는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세질수록 이 O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 한번 되었다가 그러다가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많이 세지면 Q로 인한 자기장인 나오는 방향이 더 우세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너무 약하면 P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을 하다가 P에 의한 자기장을 형성을 하다가 Q에 흐르는 전류가 점점 세지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O 지점에선 자기장이 0이 되었다가 Q에 의한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 더 세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 문제에선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O 지점에서 자기장을 측정을 할 거래. 이 O 지점에서 P와 Q에 의한 전체적인 자기장을 구할 건데 뭐에 따라서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Q에 흐르는 전류 IQ에 대하여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Q를 기준으로 Q에 흐르는 전류를 기준으로 자기장을 표시해야 하니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P에 의한 자기장을 마이너스로 놓도록 합시다. 그래야 그래프를 표현하기 편하니까. 그러면 이 O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아니 자기장의 세기를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기장 같은 경우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에는 비례한다 라고 했으니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먼저 P에 의한 거, 우리가 P에 의한 거 마이너스로 놓기로 했으니 마이너스,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분의 I0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에 의한 거 플러스 방향으로 놓기로 했으니 플러스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ED분의 전류의 크기는 모르니까 IQ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의 뒷부분에 보시면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놓겠대. 얘가 B0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그래프의 가로축이 Q에 흐르는 전류가 2I0일 때, 4I0일 때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Q 자리에다 각각 대입 한번 해볼게요. 먼저 IQ에다가 2I0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랑 2랑 약분되잖아. 그럼 결국 D분의 I0거든. 그러면 D분의 I0가 뭐냐면 P에 의한 거 얘랑 똑같지? 그래서 얘가 B0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 B0 더하기 B0이기 때문에 이 I0일 때는 결과적으로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I0일 때 0 찍고 있는 거 이렇게 3번이나 4번 같은 그래프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4I0일 때도 똑같이 볼게요.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 IQ 자리에다가 4I0를 똑같이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D분의 4I0니까 2랑 4랑 약분해서 D분의 2I0가 될 거거든. 그러면 얘가
E, B,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P 거랑 계산을 하시면 B 제로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IQ가 4I 제로일 때 최종 자기장이 B 제로가 되어야 하거든. 3번은 2B 제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아니고 4번 보시면 4I 제로일 때 B 제로라고 되어 있으니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O지점에서의 식을 한번 세우시고 거기에다가 각각 한 번씩만 대입하시면 쉽게 그래프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16번은 원래는 직선도선이 있었고요. 직선도선에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P 지점에서 자기장을 구해보면 자기장의 방향 같은 경우는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으니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려주시면 도선의 아래쪽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P 지점에서는 나오는 방향 형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직선 도선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 거야. 그래서 원형 도선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형 도선 부분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따라 흐를 거기 때문에 원형 도선 부분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 P 지점은 중심부래. 그래서 이 P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찾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직선도선 오른쪽으로 전류 흐르고 있으니 그에 의한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라고 이미 구했잖아. 그래서 역시 나오는 방향 형성될 거고 그 다음에 원형 도선도 형성이 되었으니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형 도선의 전류가 반시계로 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원형을 띄고 있을 때는 네 손가락을 전류,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이라고 하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손가락을 네 손가락을 전류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보시면 내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화면을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원형 도선에 의한 것도 자기장이 역시 나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에서도 자기장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는 이 도선을 돌돌 말 때 두 번을 말할 때 그리고 나서 똑같이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P지점은 원형 도선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직선 도선에는 계속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으니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역시 이 도선 두 번을 같은 방향으로 감았기 때문에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이 나오는 방향일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자기장의 세기는 가와 나에서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가에서는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만 있고요. 나는 직선도선도 있고 원형도선도 있거든요. 추가됐어요. 그래서 나가 더 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는 다가 나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형 도선은 다가 두 번 말렸어. 그래서 원형 도선만 생각하시면 2배라고 해도 되나 거기에다가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가 남아있죠. 근데 이 직선 도선에 의한 게 있기 때문에 2배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 더 큰 건 맞아요.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자기장의 방향인데요. 자기장의 방향은 직선 도선에 의한 것도 원형 도선에 의한 것도 둘 다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했으므로 디귿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네요. 자,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도선이 A, B가 있는데 이번에는 도선을 윗부분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전류가 도선에 흐를 텐데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위아래 방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도선의 윗면을 보고 있으니 전류가 들어간다 또는 전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먼저 A랑 B가 있는데 나침반이 그 사이에 놓여져 있고 이때 나침반의 N극이 동쪽 편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A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동쪽으로 더 많이 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가 이 나침반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때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때 동쪽으로 더 많이 휘었으므로 A에 흐르는 전류가 동쪽으로 휘게 하는 영향이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에 의해 이 나침반에 흐르는 자기장의 방향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A에 의해 동쪽으로 형성되는 자기장이 더 강해졌으니 A에 의해 자기장은 위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겠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러면 A의 전류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에 의해 위쪽에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향해야 하니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X여야겠지. 들어가는 방향이어야겠지. 그래야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에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돌려주시면 위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A가 들어가는 전류라고 했으니 다시 가로 오셔서 A에다가 들어가는 전류 표시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위쪽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엄지손가락을 전류에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돌려주시면 이번에는 아랫방향에서 자기장이 어디로 형성될 거냐면 왼쪽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A 들어가고 있으니 쭉 돌리면 아래에서 왼쪽입니다. 그런데 이 가에서도 역시 나침반이 동쪽으로 휘어 있잖아. 그렇다는 건 이번에는 B의 영향이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 B에 의해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향해야 이 나침반이 최종적으로 N극바늘이 동쪽을 향할 수 있다고. 그러면 B의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하냐면 역시 들어가는 전류가 형성이 되어야 B에 들어가는 전류 엄지손가락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돌리면 B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침반을 기준으로 A는 가깝고 B는 멀어. 근데 A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왼쪽으로 향하고 B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향하잖아. 근데 나침반의 최종 선택은 동쪽이 좀 더 자기장이 센 거야. 그럼 A랑 B 것 중에 누가 자기장이 더 세단 소리냐면 B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단 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장은 우리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류가 클수록 자기장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B는 멀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전류의 세기가 훨씬 크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와 B에는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B가 전류가 더 세다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전류의 방향은 A와 B에서 같다.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얘기했고요. P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동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P에 의해서 B에 의한 전류의 방향, 우리가 조금 전에 B에는 들어가는 전류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 방향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다, 니은도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전류는 A에서 흐르는 것보다 B에서 흐르는 게 더 커야 우리가 가를 통해 B에 의한 자기장이 더 우세하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디귿도 맞네요. 정답은 5번이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는 도선이 A, B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가 O로부터 같은 지점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0인 지점이랑 D 지점에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 자기장의 방향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나 세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0인 지점에서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X로 자기장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D 지점에서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래요. 그래서 D 지점에다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이렇게 점 표시로 자기장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이 A와 B 요 사이에서 함께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A에 의한 자기장이랑 B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반대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들어가고 어느 지점에서는 나온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냐면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O인 지점에선 자기장이 들어가고 D인 지점에선 자기장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로부터 첫 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건 0과 D 사이에 선을 하나 그려주시는데요. 이 0과 D 사이에 존재하는 이 선은 바로 뭐냐면 자기장이 0인 지점입니다. 자기장이 0인 지점이요. 왜냐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나오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결국에는 상쇄되어 자기장이 완전 없이 느껴지는, 0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 그 지점은 자기장이 서로 반대인 그 중간 언저리에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고, 그 의미의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 자기장이 0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자기장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A로부터 여기까지는 A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당연히 이 자기장이 0인 지점으로부터 B까지는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0인 지점으로부터 A까지 요 사이에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그 지점에 자기장이 들어가려면 A에는 윗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야 0일 때 자기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D 지점에서는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건데 B에도 올라가는 위쪽으로 향하는 전류가 흘러야만 당연히 D 지점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A와 B에는 둘 다 윗방향으로 향하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파악할 건 A랑 B 중에 어디가 전류가 더 크냐를 체크할 수 있는데 딱 봐도 자기장이 0인 지점이 A로부터 더 멀리 있잖아.
그런데 거기가 0인 지점이라는 건 우리가 자기장은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에는 비례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거리가 먼 만큼 전류도 세지면 자기장도 함께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A가 더 커야겠지. 그래야 A로부터 멀리 있어도 자기장이 0인 지점, 상쇄되는 지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로부터 멀리 있는 지점에 자기장이 0인 순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아니에요. 윗방향이라고 했거든요. 플러스 Y 방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D와 D인 지점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D인 지점부터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D에서는 A 거 먼저 써주시면 A랑 B랑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니 우리가 A를 마이너스로 그냥 통상적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럼 A 거 마이너스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으니 D분의 전류는 IA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B 건 나오는 방향이 형성될 테니 3D, 2D, 3D만큼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플러스 3D분의 IB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D 지점에서의 자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D 지점에서의 측정을 해보시면 우리가 A에 의한 거 마이너스로 놓기로 했으니 마이너스 이번에는 A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거든. 3D분의 IA 더하기 그 다음에 B로부터 D분의 I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류의 세기가 IA가 더 크다고 했어. 그렇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D 지점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더 세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아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82쪽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AB 도선이 있고요. A에는 윗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라는 거, 윗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B는 0인 지점에 있기는 한데 전류의 방향이나 전류의 세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X축에서 0보다 큰 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5보다 큰 지점, 이 오른쪽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섹션을 하나 이렇게 부분을 나눠주시고 이 부분을 어디로 나눠주냐면 0인 지점에다가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0으로부터 이 지점까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X가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었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 이후로부터는 자기장의 값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부분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 그림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씌우고 자, 자기장이 0인 지점 방금 우리가 점선으로 그린 이 지점 있잖아. 거기를 임의로 이렇게 그려. 여기가 자기장이 0인 지점이고 그로부터 왼쪽 지점은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자기장이 플러스니까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얘보다 오른쪽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통하여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X축에서 0보다 오른쪽인 지점에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 자기장이 0인 지점에 의해 A와 B의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A, B 도선으로부터 둘 다 오른쪽에 존재하는 지점이므로 전류의 방향이 반대여야만 자기장이 상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었어.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미안해요. 자, A는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으니 A 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B는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엄지손가락 아래로 해주시고 네 손가락 돌려주시면 오른쪽에서 나오는 방향의 전류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아랫방향 또는 마이너스 Y 방향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와 B에서 전류의 방향을 먼저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전류가 더 센가 B의 전류가 더 센가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자기장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더 우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들어가는 자기장은 뭐 때문에 형성이 됐냐면 A 때문에 형성이 된 거야. A에는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계속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을 형성을 할 거거든.
그래서 A의 전류가 더 세기 때문에 자기장이 0인 지점을 지나고 나서도 계속 들어가는 자기장이 남아있는 거지. 왜냐면 A의 전류가 너무 세니까. 그런데 B를 기준으로 B로부터 자기장이 0인 요 사이에서는 B와 거리가 가깝다 보니 B의 자기장이 아직은 우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B로부터 가까운 지점에서는 B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상쇄되어 자기장이 0이 되었다가 그 이후인 부분부터는 A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그 이유는 A의 전류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맞아요. B에는 아랫방향으로 전류 흐른다 라고 얘기했고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작아야 됩니다. I0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했는데 A의 전류가 더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A, B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2분의 1D 지점, 마이너스 2분의 3D 지점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D 지점은 여기야. 0과 마이너스 D의 요 가운데 부분이거든.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돼요. 근데 B에 의해서도 역시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D 지점에서는 자기장 들어간다. 반면에 2분의 3D 지점은 여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D 지점이거든. 여기에서는 A에 의해 나옵니다. 그런데 B에 의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류의 세기가 A가 더 세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D급번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요.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원형 도선이랑 직선 도선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O 지점에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오른쪽 표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Q에는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흐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과 니은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표의 첫 번째 줄을 확인해 주시면 여기에서 세기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세기는 뭐의 세기냐면 원형 도선에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0이야. 그러면 이때는 O인 지점에 누구의 영향만 받을 거냐면 직선 도선에 의한 영향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직선 도선에 의한 영향, 자기장의 크기는 B0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직선 도선에는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O인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B0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도선 P, 원형 도선에 I0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그런데 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 O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직선 도선에 의해 O 지점에서는 B0만큼의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쓸게. B0만큼의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얘가 최종적으로 0이 되려면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라는 소리고,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얘를 상쇄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방향이어야 하고 그 자기장의 세기는 B0여야겠죠. 그래야 얘네 두 개가 상쇄되어 자기장이 0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해야 하니 원형 도선에서 나오는 자기장 형성하려면 엄지손가락 내 쪽으로 가르쳐 주시고 내 손가락을 원형 도선에 맞춰서 그대로 돌려.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O 지점에서는 원형 도선에 의해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P 도선에 I0만큼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B0만큼 형성된다라는 자기장의 세기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볼 텐데 이번에는 P 도선에 이 I0만큼의 전류가 흐를 거래. 그러면 자기장은 원형 도선 때문에 얼만큼 생길 거냐면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2배만큼 증가했으니 자기장도 2배만큼 증가하여 EB0만큼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생길 거다. 그럼 원형 도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 그려놓고 내 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그럼 자기장이 어디로 생길 거냐면 원형 도선에 의해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야. 근데 그 들어가는 자기장이 EB0, 아이고 미안해.
그 들어가는 자기장이 EB0만큼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직선 도선에 의해 들어가는 방향의 비제로만큼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얘네 두 개가 같은 방향이므로 두 개를 더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D급번에는 자기장이 3B0만큼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이요. O지점에서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아까 직선 도선은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O 지점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맞는 내용. 그 다음에 기억번은 아까 두 번째 줄이었다. 두 번째 줄에서는 원형 도선에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자기장이 상쇄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갔어. 그 다음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갔어. 근데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B제로,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EB제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3B제로라고 했었거든요. EB제로보다 큰 거 맞네요. 정답은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직선 도선이 있고 직선 도선의 아래에 나침반이 있는 거 봐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T1일 때보다는 T2일 때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1일 때 전류의 세기가 작을 때 나침반의 N극은 북서쪽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북서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침반의 중심을 기준으로 북쪽을 이렇게 위쪽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리킨다. 이렇게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유를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침반은 애초에 원래 어디 극을 가리키고 있니?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전류의 자기장이 흐르지 않잖아?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은 늘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의 북극 쪽이 뭐 S극을 띠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늘상 N극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구 자기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은 이제 직선 도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나침반 위를 직선 도선이 훅 하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나침반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도 받아 지구 자기장과 전류의 자기장이 합성된 방향으로 N극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지구에 의한 자기장도 있을 거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있을 건데 얘네 두 개가 합성된 방향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게 어디 방향이냐면 그게 북서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구 자기장에 의한 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 근데 최종적으로 합성된 방향이 북서쪽이려면 전류에 의한 게 서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이 서쪽과 북쪽을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합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야 북서쪽이 된다라는 소리거든. 따라서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쪽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이 그림에 나침반은 직선 도선의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애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을 가리켜야 한다고. 그러면 도선을 감싸쥐면서 도선 아래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전류의 방향을 찾아.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되냐면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상 북쪽으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원 장치는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전원 장치의 단자 A가 플러스 극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를 그려주시면 되니까요. 좀 깨끗하게 다시 그릴까? 단자 A가 플러스여야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 이 방향, 내가 지금 화살표 그리고 있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도선 아래쪽에서 자기장이 서쪽으로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지구 자기장에 의한 것과 전류 자기장에 의한 걸 합성하여 북서쪽으로 나침반이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됐죠?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기억번 보시면 T1일 때 나침반의 중심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서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지구자기장 북쪽과 전류자기장 서쪽이 합성되어 북서쪽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단자 A는 플러스극이라고 했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거든요. 직선 도선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아래에서 서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N극은 북쪽과 이루는 각이, 얘들아 이 북쪽과 이루는 각이 크면 클수록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졌다는 소리거든.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당연히 전류가 커질수록 자기장도 세지거든요. 그래서 T2일 때랑 T1일 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T2일 때가 당연히 서쪽으로 향하려는 자기장이 더 셀 겁니다. 그래서 T2일 때 각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디귿번도 맞네요. 정답은 5번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도 나침반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앞에 몇 번이었나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선 이렇게 A와 B가 있었고 요 사이에 나침반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있었잖아요. 이럴 때 얘도 역시 똑같아. 지구에 의한 자기장은 늘상 북쪽으로 하나 고정시켜 두시고 그거에 대해 자기장에 의한 게 동쪽이냐 왼쪽 서쪽이냐에 따라 이 나침반의 N극은 이렇게 북동쪽을 향하기도 하고 또는 북서쪽을 향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구자기장 북쪽으로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얼만큼 각을 이루느냐에 따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다 또는 약하다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자기장에 대한 문제풀이가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